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나가르치는 아크지에스. 오늘은 제27강 서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차임 툴과 같이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따라 하실 때 뭔가 좀 이건 모르겠다 싶은 것도 26강에 대부분 다룬 것 같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은 26강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ArcGIS Pro COVID-19 모델링 툴박스에서 있는 툴 두 개 중에 하나가 서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똑같이 차임 모델에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이 나와 있듯이 여기에 서치 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툴 같은 경우에 미국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만든 모델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임 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웹 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엑셀로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다운받으셔서 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열어보시면은 이게 매크로가 적용된 엑셀 파일이라 가지고 이런 거 기타 기능 몇 가지 열어주시고 활성화 시켜주시면은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엑셀로 된 UI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냥 시작하실 때는 여기 스타트 클릭하시고 차임 모델과 똑같이 여기에 인구수 넣고 그 다음에 침구, 일반 병동, ICU 병동,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수 이거 다 넣으신 다음에 B 찍으시면은 이제 환자 중에 찾아온 사람 중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원에 며칠씩 지내고 그 다음에 ICU에 가는 환자 수, 지내는 기간 거의 차임 모델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C 아웃브레이크 디테일에 가시면 이제 오늘 분석 시작한 날짜 그리고 14일 전에 있었던 환자 수 그리고 오늘의 환자 수. 그래서 이게 차임 모델 베타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예견할 때 쓰는 추측할 때 쓰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임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거 스텝 3예요. 그래서 인터벤션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값만 적용을 할 수 있었는데 서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은 이 정도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벨 1 로우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50명 이하까지의 모임만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인터벤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10명 이하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인터벤션 3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상가, 내지 상점,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자가에서 격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서치 모델에서는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릭 to view result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 병동 그리고 ICU 병동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1년치 예상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벤션 1을 했을 때 조금 줄어들고 인터벤션 2를 시작했을 때 이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 오버로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실 수도 있고 뒤로 이렇게 하나 둘 가셔가지고 이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깜빡했는데 여기 파트 B에 보시면은 age weight value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중에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 모델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냥 파이썬 툴로 만들어가지고 ArcGIS Pro에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ArcGIS Pro 여셔가지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폴더 커넥션 zip 파일 있는 거 가셔가지고 여기 다큐멘트 가시면은 샘플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툴박스에 가시면은 서치 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샘플 데이터 불러올게요. 그러면은 미국의 메인 주에 있는 카운티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샘플용 데이터라 가지고 이게 가짜 값이에요. 실제로 이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변동이 정확하게 100개, 10개, 10개 이렇게 나눠서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여기에 인터벤션 1, 2, 3별로 이게 퍼센트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일간 있는 환자 수, 그 다음에 토탈 환자 수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했을 때 좀 차이가 나오게. 그리고 R0 값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이 한 사람이 감염됐을 때 몇 사람에게 이게 감염이 되느냐, 그 값을 평균 2로 둔 거예요. R0 값입니다. 그래서 차임투와 마찬가지로 툴 여셔가지고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쓰는 피처 레이어 넣어주시고요. 아웃풋 피처 클래스랑 썸머리는 그냥 썸머리라 이름 지을게요. 그리고 인구 넣어주시고요. 유니크 아이디, 여기 맨 끝에 아이디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 오늘로 하고요. 이게 예측을 365일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걸로 줄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만약에 최고 값을 찍었고 이렇게 커브가 내려가고 있을 경우에는 예측 값을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서치 툴이나 차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값이 아직 안 왔다는 걸 가정하고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간 지역에 대해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프로젝션을 너무 길게 하시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거를 그냥 100일로 할게요. 그리고 14일, 오늘부터 14일 전에 있었던 케이스 수, 여기에 케이스인 14데이 있고요. 토탈 넘버 오늘 환자 수, 그래서 토탈 케이스 넣고 I0 값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투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콘스턴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필드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샘플 데이터에 있는 값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인터벤션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벤션 1, 2, 3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2번 더 클릭해가지고 인터벤션 3개를 쓸게요. 그래서 인터벤션 1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한 달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8월 11일에서 9월 10일까지. 그리고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0부터 100의 값입니다. 그래서 인터벤션 1 값을 넣고요. 이제 인터벤션 2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할게요. 그리고 값은 인터벤션 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값은 인터벤션 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병원에 있는 뭐 얼마나 오래 있고 뭐 감염됐을 때 보통 얼마나 퍼져나가냐, 차임 모델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값이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그냥 기본값으로 넣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런을 클릭하시면은 차임툴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기 서머리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값 나타내주는 이 피처 레이어하고 차트 3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팝업에 서머리 해서 병원에 가장 많은 환자 수가 있는 날은 11월 14일에 651.61명, ICU는 276.79이고 11월 17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팝업을 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100일간의 데이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지난번에 타임 에네이블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똑같은데 0일부터 100일까지 하루하루 증가량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루당 환자 수가 몇 명이 될 거고 ICU는 얼마나 필요하고 회복된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데이터를 쪼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프 3개.
그래서 하루당 늘어나는 그 하루당 환자 수, ICU 환자 수, 그리고 벤틸레이터 필요한 개수. 그리고 차이마다 좀 다른 게 여기 연한 회색으로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인터벤션 1, 2, 3예요. 그래서 인터벤션 1을 하면은 이 정도, 인터벤션 2를 하면은 이 정도, 인터벤션 3를 하면은 이 정도의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61일부터 91일까지, 31일부터 60일까지, 0일부터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다른 차트에도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SIR 모델이고 이거는 전체 환자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증가 추세예요.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인터벤션이 처음엔 좀 세다가 나중에 가면은 점점 약해지고 0으로 떨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벤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지는 사회적 격리 내지는 뭐 정책 같은 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임팩티드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툴을 다시 한번 돌려서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30%, 두 번째에 50%, 마지막에 80%까지 이렇게 늘린다. 가정하고 한번 더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보시면은 이제 하루하루 생기는 환자 수, 이게 인터벤션 1이 30%였죠. 그래서 사회적 격리 활동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30%의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환자가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런데 이 경사가 좀 낮죠. 그리고 인터벤션 2를 하면은 더 낮아집니다. 거의 평탄해지죠. 그리고 인터벤션 3에서 30명 80%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환자가 거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환자 수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다가 한 50%의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은 줄어들고 거의 유지가 되고 80%를 하면 그때부터 쭉 줄어들게 됩니다. SIR 모델로 보면은 이제 임팩티드 인구가 거의 늘지 않고 이제 바닥과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임 모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벤션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정책 기간을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임 모델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차임 모델이든 서지 모델이든 다른 모델 어떤 걸 쓰시든 간에 정확한 데이터 내지는 정말 깨끗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내지는 잘 정리된 현실성 있는 어떤 미사역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데이터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은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을 같이 비교 분석해가지고 오차를 줄여나가는데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SL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툴박스와 거기서 제공하는 두 가지 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환자가 언제 얼만큼 생길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환자들이 생기는 시간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분산시키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샘플을 하는 거를 내지는 환자를 이렇게 좀 나누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